요약집 가지고 계세요. 혹시 설명할 때 잠깐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자, 100선 받아보셨죠? 100문제가 있고 여기 지문은 별 3개, 5개짜리를 제가 다 박았어요.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문제가 그런 대로 쉬워요.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지문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100점을 다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80점이 넘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서 헤맨다. 그러면 아직도 공부가 덜 된 거예요. 제가 이것만큼 하라겠거든. 별 3개, 5개를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강조해 왔죠. 이것만 정답 지문 여기서 깔린다고. 실전은 이거보다 훨씬 어려워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중요한 걸 하자는 얘기니까 문제 답은 맞춰요. 그 다음에 정답도 쉬운 데다 박아놨어요. 일부러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여기서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받으셨죠? 한번 풀어오셨죠? 점수는 잘 나오셨을 거야. 점수는. 근데 그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지문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쉽게. 바로바로. 있다 없다가 바로바로. 그래야 실전에서 점수가 잘 나와요. 왜? 실전은 반드시 모르는 지문, 응용 지문을 중간에 섞어 넣어요. 그런 데서 허비하지 마시고 정답 지문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진짜예요. 흘러가는 지문이 있고 정답 지문이 있으니까 얘 중에서 정답 지문이 80점까지는 정확히 바뀌어요. 진짜예요. 80점까지 바뀌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시기 바라요. 100선에 있는 지문만큼은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아주 쉽게 그렇지 X 맞아 바로바로 결론이 안 헷갈릴 정도로 훈련.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1번부터 갑니다. 법률행위 옳은 것은 1번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원시적 불능, 무효. 원시적 불능의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계약법 동네. 맞죠?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원시적 불능에서 나와요. 다른 데는 절대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 안 나와요. 그다음 원시적 불능이란 말은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건물이 소실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그러면 아하 원시적 불능이군. 효과는 무효. 자, 2번 계약이 체결된 후 건물이 전소. 그럼 빨리 후에 동그라미 하시고 전소 밑줄 하시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을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하시고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끝나야 돼요. 이게 계약 체결 전으로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전소 이런 말로 표현되면 맞는 지문인데 지금은 계약 체결 후 멸실이니까 후발적 불능 머릿속으로 계산하시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지 건물이 있으니까 유효 X 무효의 사선을 확 그어요. 틀린 부분에 답 달아. 깨끗하게 본다고 생각하지 마요. 답을 달아야 돼. 답을 달고 계속 남은 기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볼 때도 사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평소에 깨끗하게 보면 못 그어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평소에 사선을 그어버려요. 맞는 건 O. 마지막에 O 하세요. 1번 지문 맨 끝에 O. 틀린 부분에 사선. 계속 그래갑니다. 3번. 제한 능력 취소는 소원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근데 머리 써야 돼. 제한 능력 취소,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니까 동네는 의사표시가 아닌 여기는 첫 번째 동네, 법률행위 동네.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따라서 선의 3자에게도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내야지, 있다로. 그래서 반사회 무효든 제한능력 취소든 동네는 법률행위 첫 번째 동네 무조건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제한능력 취소가 나왔든 반사회 무효가 나왔든 불공정 무효가 나왔든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4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이유는 매매계약한 이미 2달 전에 매매는 효력 발생했다. 이건 등기 칠 때 필요한 서류이지
농지매매계약은 이미 효력 발생했다. 이미 효력 발생 요건 아니다. 농취증은 효력 발생 요건 아니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이죠. X예요. 5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다. 중간생략 등기는 이거 단속 규정 따라서 무조건 유효로 끝납니다. 아무리 탈세 목적이든 무슨 나쁜 놈 취급을 해도 이놈은 꿋꿋하게 유효. 아무리 나쁜 놈 취급해도요.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 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가백에서 비용을 이렇게 풀어서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한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예요. 거기만 무효고 나머지는 다 유효로 끝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에요. 자, 이제 2번 갑니다. 반사회 틀린 것은 1번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에 해당한다. 형사사건 반사회, 민사사건은 반사회 아니고. 2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에 적극가담 떴어. 배임행에 적극가담 그러면 반사회로 무효이다 하면 맞는 지문. 적극가담 반사회, 반사회 무효 맞네요. 3번 채무자가 도박채무 변제 이후에 채권자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 수여내기 떴어. 도박 나왔지만 지문이 2줄이야. 2줄. 한 줄이 넘어가. 그러면 대리권 수여행위가 나온다는 얘기고 이 수권행위 파트는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네. 그래서 도박 나오면 반사이지만 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지 채권자한테 내 아파트 좀 팔아줘 하면서 대리권을 수여한 파트, 이 파트는 반사 아니다. 이유는 이 채권자로부터 산 병에게 소유권을 먹여주기 위해서 얘를 유효로 봐줘야 돼. 반사 아니라고. 자, 맞아요. 4번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허위진술 떴어. 허위진술은 뒤에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무조건 그 자체로 반사회. 허위진술, 허위증언, 허위진술, 허위 잘못했지 나쁜 놈 반사회. 5번 매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이다. 자, 매신탁 약정 우리 대부분이 반사회로 보지 않아요. 반사회에 사선을 긋는 거야. 반사회. 무효에다 사선을 긋는 게 아니라. 왜? 반사회가 아니잖아. 사선을 잘 그어야 돼. 무효이다 사선 그으면 아직 부족한 거야. 반사회가 아니지. 반사회. 그래서 틀린 부분에 사선을 확 그어버려야 돼요. 맹신탁 약정은 대부분이 반사회로 보지 않아요. 반사회로 보지 않으니까 불법원인 급여 규정도 적용 없을 거고 불법원인 급여 규정이 적용 안 되니까 신탁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효효과 부당이득 반환으로. 그래서 소유권도 복귀하고 소유권에게 한 말소 청구로 회복한다. 그래서 맹신탁 반사회 아니다. 이제 정리 들어가는 거예요. 1번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반사회 민사는 아닐 거고 배임행위 적극가담 떴어. 반사회 무효. 자, 도박만 나오면 반사회지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수권행위 파트는 반사회가 아니다. 허위진술, 허위증언 이 단어들이 뜨면 반사회. 이렇게 복습하실 때는 중심 단어만 잡고 이제 있다 없다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읽어야 돼요. 왜? 처음부터 키워드 잡고 덤버들다가 실수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공부가 많이 되면 몰라도 가급적 저는 읽기를 원해요. 왜? 시간 안 부족해요. 급하게 마음먹지 마요. 정답만 골라내고 다음 주만 안 읽으면 절대 시간 안 부족해. 왜 시간이 부족하냐? 공부가 안 되니까. 읽고 한 문제당 2분씩 3분씩. 어려운 문제는 동그라미 쳐버려요. 못 고른 것은. 하염없이 읽어. 하염없이.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빨리 푸는 게 아니야. 시험은 정확하게 읽어야 돼. 그래야 실수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OX 판단하고 정답이 3번에서 골라지면 절대 4, 5번을 안 읽어야 돼. 근데 습관적으로 공부가 덜 되면 답을 못 골라. 5번까지 다 읽어보고 찍어.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하나를 할 때도 정확히 알아야 중간에서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시간이 또 안 부족해. 그래서 중심 잡고 있다 없다 완전 훈련해요. 그러면 앞에서 도망가 버릴 수가 있어요. 자, 3번 반사회 옳은 것은 1번
양도소득세 반사회 동네인데 세금 나왔죠? 이제 볼 것도 없어. 이건 키워드 작업해도 돼요. 절대 결론 바뀌잖아. 세금, 양도소득세든 상속세든 어떤 세금 나오든 일단 읽습니다.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한것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 다운계약서예요. 자, 이거 세금 반사회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질서에 반한다. X죠. 반한다에 사선을 그어줘야 돼요. 아니야, 이거 반사회 아니야. 이렇게 머릿속에 계산하고 X 하고 넘어가는 거. 2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 건저당. 여기서 스톱하는 거예요. 이제 머리 계산해야 돼. 허위 건저당, 허위 표시, 통정의 표시, 의사 표시는 절대 반사회로 보지 않겠지. 따라서 허위 건저당 나오면 반사회라 볼 수 있다? 있다고. 반사회 볼 수 없다로 끝나야겠죠. 반사회 아니니까. 의사 표시니까 반사회 아니지. 있다의 사선 X. 3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단지 강박이라는 끝났어. 강박 동그라미 하시고 의사 표시. 의사 표시니까 반사회로 볼 수 없다. 맞네. 강박이란 반사회 아니다. 맞네요. 결국 3번 정답. 의사표시 반사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2번 통정의 표시 허위 건저당. 허위 표시 빨리 생각하세요. 허위가 바로 떠 있잖아. 이 판례 그대로네요. 우리 민법은 판례 문장을 못 바꾼다고 했어. 절제위원이. 교수가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나는 허위 건저당이 아닌 허위 다른 권리 넣고 싶어. 못 넣어요. 허위 건저당만 무조건 내야 돼. 판례 문구를 못 바꿔요. 절대로 못 바꿔요. 그러니까 정확히 시험 잘 나온 판례만 알면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허위 건저당, 허위 표시, 반사회 아니다. 강박, 의사표시. 빨리 의사표시를 생각해야 돼. 강박, 의사표시지. 반사회 아니다. 맞네요. 4번. 반사회 무효인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유효로 될 수 있다. 자자자자. 반사회 무효 알고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고. 아닌데 무효행위 추인은 법률행위 동네 무효, 절대적 무효 추인 안 돼요. 그래서 반사회 무효든 불공정 무효든 추인해도 유효로 될 수 없지.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아요.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무효행위 추인이 허용이 안 돼요. 어디만 추인됐느냐? 의사표시 동네. 그래서 비진이나 우리 시험은 통정밖에 안 나요. 통정 허위 표시 이거 무효죠. 하지만 가짜 매매는 나중에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 진짜 매매 계약으로 새로운 법률행위에서 그때부터 유효가 돼요. 그래서 절대로 법률행위 동네 반사회 무효 추인은 이거밖에 안 나와. 반사회하고 불공정밖에. 반사회든 불공정이든 절대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로 되지 않는다. 이유는 법률행위 동네니까. X. 5번. 반사회 무효는 선의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반사회 무효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이든 악이든 선의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결국 지금 3번에 5번 지문하고 어디 있어? 제한능력. 1번에 3번 지문이 같은 동네인 거예요. 제한능력 취소든 반사회 불공정 무효든 선의 3자에게 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왜?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니까. 첫 번째 동네니까. 그래서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면서 훈련을 해야 돼.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유를 통해서. 따라서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나오려면 의사표시 동네 무효해야 돼요.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 무효는 비진이 알랄 무효는 착오 취소는 사기 강박 취소는 이렇게 의사표시 동네가 나왔을 때 비로소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하면 맞는 지문이지. 그런데 의사표시가 아닌 반사회 무효, 불공정 무효, 제한능력 취소 이 세 놈밖에 안 나와. 우리 시험은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대항할 수 있다로 무조건 끝내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아 쉬워. 그렇게 느끼신 분들은 공부가 된 분. 근데 아직도 헷갈려. 대항할 수 있었더라 없었더라. 그러면
조금 더 훈련하셔야 돼요. 자, 이제 4번 갑니다.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 그러면 사람의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사례의 문제는 갑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으니까 갑을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갑이 매도인, 을이 오른쪽 와야겠죠. 매수인. 자, 매도하고 돈 받았으나 이를 알고 있는 병이 적극 권유 떴어. 적극 권유 동그라미 빵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밑줄 하시고 적극 권유 나왔으면 알고 있는은 별로 의미 없어요. 적극 권유, 적극 가담이죠. 자, 병이 적극 가담해서 갑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 등기 밑줄.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돼. 사람이 갑을 병, 세 놈 동그라미 치세요. 사람이 일단 눈에 보여야 돼. 갑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을에게 팔고 갑이 병한테 다시 팔고 등기까지 적고. 자, 적극 가담 이걸 딱 적어 놓는 거예요. 이제 느낌이 오죠. 아, 부동산 을한테 팔고 다시 갑을 병한테 팔아줬겠으니까 이중매매. 이중매매 중 두 번째 동네 적극 가담 반사회 무효 사례 문제군. 자, 이제 감 잡았어. 갑을 병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틀린 것은 1번 갑병 그림 봐요. 갑병 이놈들 하면 돼. 이제 실력이 될수록 제2매매인데 이놈들 그림 옆에 있잖아. 1번이 여기 있으니까 갑병 이쪽 동네 제2매매계약은 무효다. 그렇지. 반사회 적극가담이니까 반사회 해당하고 따라서 반사회 무효다. 맞네. 해결했어. 2번 을 제1매수인은 지위로 읽으라 했어요. 지위로. 제1매수인은 지채권 보존을 위해 갑병 이놈들이죠. 제2매매 제2매매 계약에 대해 제1매수인이 채권자 취소권으로 날릴 수 없다. 그렇지. 채권자 취소권은 돈 빌려준 놈. 근데 이놈은 소유권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은 할 수 없다. 맞네. 3번 을 제1매수인은 병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떴어. 없다로 끝나야지. 직접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자, 봐요. 이게 제2매매가 반사회 무효니까 없을 무라겠죠. 없어. 등기도 없어.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 무효면 소유권도 없어. 직접 할 수 없어. 채권자 취소권 할 수 어디 갔어? 없어. 적극가담 반사의 무효는 없을 무. 반사의 무 여기서 시작된다겠어. 생각나죠? 없어. 이쪽은 소유권이 세 놈이 없고 이놈은 직접 안 돼. 채권자 취소권도 안 돼. 반사회 적극가담 무효는 다 부정으로 끝나요. 이런 감을 익히시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할 수 없어. 1매수인들은 제2매수인 병에 대해서 직접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도 없지. 이유 채권자는 자기 채무자인 갑한테만 뭔가 요구하지 지 채무자 아닌 제3자죠. 제3자한테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접 들이댈 수는 없는 거예요. 채권의 상대권. 직접 안 돼. 맞네요. 4번 만약 손해 제3자 정의 이 부동산을 병은 제2매수인으로부터 매수, 사서 등기 받았네요. 자, 이 정은 이놈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이제 생각해야지. 정이 병으로부터 샀대죠. 이렇게 그림을 연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가 되면 이렇게 되지만 공부가 여러분들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건 제 실력이요. 이건 제 실력이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나와. 모든 파트가. 근데 이제 저같이 하려고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거지. 저를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제 실력으로. 근데 이제 안 되니까 하나씩 해결해야 돼요. 민법은. 정한테 팔았다고 정이 선이라고 과연 이 선이라면 이놈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싸움이죠.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냐 마느냐. 암놈이 무효네. 소유권 없네. 승계 취득. 얘 소유권 없었죠. 따라서 뒷놈도 소유권 취득 못하지. 승계를 못 받으니까. 따라서 선이하기는 아무 영향을 못 미쳐요. 무조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는 암놈을 봐야 돼. 암놈이 소유자면 승계 취득. 하지만 암놈이 소유자가 아니면 승계를 받을 소유권이 없잖아. 따라서 취득 못하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 병도 소유권 없고 이놈도 당연히 소유권 없는 놈한테 어떻게 취득해. 암놈이 없으니까 너도 없는 거지. 선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암놈이 총칙에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는 선이 하기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아. 의사표시 그쪽 동네 빼놓고는. 그래서 암놈을 봅니다. 병은 무효이기 때문에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 따라서 소유권 없네? 얘도 그러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겠네. 원래는 반사의 무효면 불법 원인급여 때문에 이중매매 동네 아닌 데는 결론이 바뀌어버려요. 이중매매 동네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놈 때문에. 을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이중매매가 아닌 동네는 완전히 결론이 바뀌어버려. 병소유권 취득, 정소유권 취득. 첩계야. 기억나요? 이중매매 동네만 불법 원인급여 적용 안 하는 거예요. 대법관이. 이놈 주려고 소유권. 소유권은 무조건 을한테 가야 돼. 을한테 가야 되니까 병도 너 안 돼. 정? 너 몰랐어? 너도 안 돼. 다 제껴버렸어. 을한테 먹여주려고. 그래서 암놈이 병이 소유자 아니네. 반사의 무효니까. 따라서 너도 암놈이 소유권 없으니까 너도 취득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4번이 우리 기출에서 가장 많은 정답 질문이에요. 선이 이와 같이 선이라면 취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중심이 없으면 다 넘어가 버려. 선이 악으로 찍으면 민법 정책은 다 틀려요. 선이 악이 반대야 반대. 자 5번. 만약 병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이놈을 대리해서 매수하면서 대리인이 배명이 적합. 이것만 딱 밑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읽을 필요도 없어. 대리인이 매수하면서 배명에 대리인이 적극가담 있죠. 자 본인이 선이야. 상관없어요. 대리인 적극가담.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기준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다면 무조건 제2매매는 반사회 무효. 본인이 선이든 악이든 또 영향 안 미쳐요. 본인은 고려하지 않아요. 대리행위는 오로지 대리인 기준. 따라서 대리인이 반사했다 무조건 반사회 무효. 반사회 무효니까 본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지. 그래서 판례가 이거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이제 외우시란 얘기야. 마지막 방법이 그냥 외우는 거야. 근데 저는 그런 거 추천하지 않아요. 그냥 외웠다가 나중에 헷갈려. 없다.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야. 그냥 하나씩 해결해 놔야 돼. 하나씩. 근데 정 안 되면 그렇게 하시라고. 마지막 방법이 그냥 외우는 거예요. 없어. 이건 외우는 거지.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쉽지가 않아. 생각날 것 같아? 없어가? 생각 안 나요. 시험장에서. 지금은 생각나지. 시험장에서 생각 안 나요. 없어 생각날 것 같아? 안 난다니까? 안 나요.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나지. 그래서 하나씩 풀어가라는 얘기예요. 자, 정리합니다. 적극가담 이중매매. 1번. 제2매매는 반사회 무효. 2번. 자, 제1매수인. 채권자 취소권은 할 수 없다. 이유는 금전채권자가 아니니까. 3번. 1매수인은 병은 지채무자 아닌 제3자. 제3자한테 직접 들이댈 수는 없지. 세트로 밀으면 돼요. 직접 없다. 무조건 맞아요. 근데 있다. 무조건 X예요. 저기 중간생략 등기 3자 간 합의 있는 경우만 직접이 있다고 나머지 어느 군데도 직접이 있다가 한 군데도 없어. 지금까 우리 기출 중. 3자 계약 직접 할 수 있다. 그거 빼고. 그건 법 전문이니까. 자, 4번. 만약 정의 제2매수인 병부터 산 제3자 이놈이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 반사의 동네죠. 반사의 동네니까 항상 소유권 취득 여부 암놈을 봅니다. 병도 소유권 없어요. 따라서 이놈도 없다. 선이 절대 딱 지워버려. 선이 딱 지워버려. 손으로 가려버려. 선에 꼬심당하지 말고. 암놈을 봅니다. 암놈이 병이 소유자 아니네요. 따라 정도,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고. 5번.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다. 대리인 기준설 빨리 생각이 돼. 대리인 기준설에 따라 대리인이 적극가담한 거야? 그럼 무조건 제2매매는 반사회 무효. 무효니까
본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결국 이중매매를 정리하면 이제 정리하는 거 하나씩 이해했어요. 이제 정리해야지. 적극가담 반사의 무효. 제가 이거만 보라겠죠. 없어. 뭐가 없어? 소유권이 없어요. 병도 없어. 병자산 정도 없어.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어. 무조건 무니까 본인 없어. 설사 이놈이 선이고 이놈이 선이라 하더라도 선의는 절대 영향 안 미친다고 했어요. 소유권이 없다라고 끝나고, 그 다음에 제1매수인은 병하고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어요. 직접 무효등기잖아요. 직접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3자니까 직접 떠서 세트로 밀어버리면 돼요. 그건 채권자 취소권 할 수 없다예요. 채권자 취소권 할 수 없다. 자, 직접 할 수 있는 거 대위. 있다로 끝나는 거. 직접은 못하니까 세트로 나오죠. 대위. 그 다음 의리병에 대해서 적극가담하면 배임죄의 공범이 돼요. 배임죄의 공범이 되기 때문에 형사범죄, 민사상 불법행위. 따라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니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예요. 결국 반사의 적극가담 무효인 경우에는 스스로가 있다로 끝나는 것은 대위, 그 다음에 불법행위 손배, 이것만 있다로 끝나고 나머지는 다 없다예요. 근데 이걸 기억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풀어가시라는 얘기예요. 자, 올해 이중매매가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반사회가 동네가 대법원 판례 있잖아요. 효과하고 그다음 이중매매 이렇게 동네가 두 군데인데 지금 계속 이쪽에서 나와서 한 4년째 반사에 해당하는 놈 아까 본 3번 문제 같은 거. 그럼 올해는 작년부터 이제 이중매매가 뜰 때가 됐어요. 작년에 안 떴으니까 올해는 이중매매가 뜰 확률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무효만 넣어놨죠? 유효도 있잖아요. 이제 유효는 제가 모의고사 때 내요. 3회, 4회. 그러니까 그물망이야, 그물망. 100선에 없는 내용은 3회, 4회, 5회, 6회. 그때 모의고사에서 내요. 그러니까 그때 훈련하니까 이 그물망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있는 지문만 복습하세요. 오늘. 딴 거 하지 마. 하지 마. 여기 지문 보고 요약집을 한번 봐야 돼. 같이 해야 돼. 왜? 여기 없는 내용 요약집 몇 개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일단 주는 이것부터요. 이것부터 하고 그 다음 요약집의 관련 부분만 봐. 나머지 부분 보지 마요. 그런 식으로 쭉 가면 돼요. 괜히 나머지 하려다가 복습 못해. 안 잘 거야? 뭐 4시간만 자고 공부할 거야? 그러지 마요. 잠은 충분히 자야 돼. 잠은 충분히 자야 되니까 양 늘리지 마시고 복습 대상은 여기 있는 지문이에요. 50문제. 지문. 그것만 해요. 그것과 관련된 요약집 내용만 보는 거야. 이것과 관련 없는 요약집 내용 다른 동네 있잖아요. 이 동네 내용 봐야지. 대위가 여기는 없고 불법행위가 없잖아요. 거기 관련 내용은 같이 봐도 돼. 근데 뭐 유효나 그런 데 안 봐도 돼요. 어차피 제가 다음에 그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관련된 내용만 요약집에서 확인하시고, 특히 오늘 내가 헷갈렸고 틀렸다. 그건 표시를 따로 해야 돼. 여기다도 문제에다도 표시하고 왼쪽에 체크하고 요약집에다도 이제 표시하세요. 요약집에다도. 그래서 그거 위주로 더 복습을 열심히 해야 돼. 자, 5번 갑니다. 이제 불공정. 불공정. 틀린 것은 1번. 불공정 요건으로서의 공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만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도 공박이 될 수 있다. 자, 정리 들어가야지. 그렇지. 공박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공박 다 포함. 맞네. 1번 옆에 5 하시고 반드시 하세요. 5. 2번.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네. 그 법률행위는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걸로 추정된다. 아니야. 나 외웠어. 추정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인 공박, 경솔, 무경험 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문장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 읽지 마세요. 원칙적인 표현이니까 영향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나오면 그냥 건너뛰어. 원칙이니까 그냥 관용어깨로 나와요. 시간 낭비예요. 추정되지 않는다. 틀린 거 정답 나왔어. 3번. 무경험이란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그렇지. 나 외웠어.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사회 경험 부족을 말한다고. 내가 토지 매매가 처음이라고 해서 무경험이 아니에요. 해당 특정 영역은 당의 거래를 말해. 나의 평생 처음 팔아봤어. 나 경험 없는 사람이야. 아니야. 사회 경험이 있으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거지. 해당 특정 영역 경험 부족 아니다. 같이 하세요. 이걸 같이 장난치니까. 4번 불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행위는 법률행위 한때. 한글 한자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요즘은 한글로 내요. 그래서 법률행위 한때 같은 말이요. 세트라겠죠?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뜨면 무조건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성립 당시. 한글로 이루어진 때. 다 같은 말이에요. 세트예요. 맞네요. 5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 행해졌네요. 공박 상태는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원래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하지만 불공정에서 세 가지 요건, 공박, 경솔, 무경험 원래 대리인 기준이에요. 하지만 공박만큼은 떼어낸다고 했어요. 공박은 아버지가 급하다 했어. 아버지가. 대리인은 하나도 안 급해. 지 아들도 아닌데 칼 맞아 죽든 말든 뭔 상관이야. 아버지가 급하죠. 그래서 공박은 본인 기준이에요. 불공정 법률행위에서는 대리인 기준이 아닌 공박은 떼어냅니다. 공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원칙대로 대리인 기준. 그래서 경솔, 무경험은 원칙대로 대리인 기준이지만 공박만큼은 아버지 기준, 본인 아버지 기준. 맞네요. 자, 그래서 불공정 하나 더 봐요. 6번 옳은 것은 1번 불공정 무효네요. 무효행위 전환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잠깐. 불공정 무효 전환법리 적용되지. X. 2번 불공정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지. 이거 법률행위 동네야. 법률행위 동네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반사의 무효나 똑같지.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있다로 끝났네. 옳은 거 정답이네. 2번에서 다 고르고 도망가 버려야 돼요. 자, 3번 증여 안 봐도 돼요. 소수로 바로 가요. 증여는 없다로 부정으로 끝나면 맞는지 뭐냐. 근데 있다로 끝났죠. 무조건 증여. 이건 키워드 작업해도 돼요. 자, 증여는 무상 증여이기 때문에 객관적 요건이 충족될 수가 없어. 자, 한번 읽어봅니다. 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 급부를 하는 행위도 불공정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X. 증여 나오면 중간에 읽지 마요. 꼬시는 문장일 뿐이에요. 결론 절대 안 바뀌어요. 결론이 안 바뀌는 건 안 읽어도 돼. 그러니까 훈련하세요. 증여 나오면 불공정에서 없다로 끝나야 맞는 불공정 아니죠. 4번 불공정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불공정 무효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 반사회든 불공정이든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 추인이 안 돼요. 절대적 무효는 추인 안 돼. 무효행위 추인은 의사표시 동네만. 그래서 반사회 무효든 불공정 무효든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이유를 알면서 하세요. 계속. 그래서 반사회 무효든 불공정 무효든 왜 추인하면 유효로 되지 않는다로 끝나야 되느냐. 동네가 법률행위라니까. 법률행위 동네는 절대 추인 안 된다니까. 의사표시만 추인이라니까.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안 헷갈려요. 외우면 헷갈려. 그래서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통해서 결론 가는 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이해지. 이해가 별건지 알아요? 이해를 했다는 것은 결론이 안 흔들려요. 그건 애운 게 아니야. 애우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 달라요. 이유는 외우죠. 근데 그 이유를 통해서 결론을 하면 그건 이해했다고 그래. 희한하죠? 근데 그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야. 뿌리를 제가 외우라고 그래서 뿌리를. 그러면 이해한 거예요. 왜? 남한테도 설명해 줄 수 있어. 교수할 수 있어. 강사할 수 있어. 이유를 알아야지. 아무나 강사하나? 그럼 그냥 다 읽어주지. 애워. 머리 짰다고. 다지. 이유를 설명해 줘야지. 이해를 시켜줘야지.
그래야 이해가 돼야 암기가 아니에요. 이해는. 근데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결론의 이유를 외워야 돼, 처음에는. 이유를 외워. 결론이 나. 그러면 안 헷갈려. 그러면 이해가 된 거예요. 누구한테도 설명해주고. 왜 불공정 무효는 추인하면 이유를 안 되니? 왜 안 되니? 물어봐. 외웠어? 나 외웠어. 설명 못해. 그건 암기고. 있지. 추인은 무효행위를 유효로 만드는 행위인데 법률행위 동네무효는 이거 모든 사람이 되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거 추인해도 유효를 안 돼. 추인이 되는 것은 당사자의 문제인 의사표시 동네야. 두 사이 문제. 근데 법률행위 동네는 전 사회에 걸친 거니까 반사회, 불공정,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로 유효를 안 되는 거야.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무효는 추인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설명해 줄 수 있죠? 이유를 알면 설명해 주고 절대 안 헷갈려요. 나중에 시험에서 우리 시험 봐야 되지 않나? 누가 설명하라 여러분 보고 헷갈리지 말하는 거지. 그래서 동네가 되게 중요해요. 동네. 민법은 동네가 중요해요. 동네가. 그래서 반사회 무효든 불공정 무효든 제한능력 취소든 아니 잘못했어. 그건 선의 삼자고 장례식은 선의 삼자고 추인 동네는 우리 시험 두 개밖에 안 나요. 반사회 무효, 불공정 무효. 절대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의사표시 동네만 둘 사이 문제인 의사표시 동네만 추인을 허용해주고 파급 효과가 큰 첫 번째 동네, 법률행위 동네 무효의 경우는 당사자가 아무리 추인해도 반사회인데 둘이 추인해서 유효로 그걸 허용해주면 이 법이 있으나 만화가 되지. 반사회 파급 효과가 큰 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많은 걸 축약한 게 동네야. 법률행위 동네는 추인 안 돼. 법률행위 동네는. 그래서 불공정 무효든 반사회 무효든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아. 유효로 되지 않아. 깊게 이해한 거야 이게. 그러면 나중에 이 지문 나오면 절대 안 헷갈려요. 단순히 외운 게 아니거든. 5번. 경매 떴어. 소수로 바로 가요. 무조건 경매도 없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 적용되지 않는다. 자, 경매 불공정범위에 해당한다고? 해당하지 않는다로 끝나야지. 그래서 저기 3번 증여든 경매든 불공정 법률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 해당한다? X예요. 해당에 사선 긋는 거예요. 해당하지 않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경매에서 내가 낙찰받은 이 부동산의 매각대금, 내 낙찰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해. 자, 100억짜리를 내가 1억에 낙찰받아 버렸어. 현저히 저렴하죠. 그러면 불공정 해당이 무효라고. 연구하지 마.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이죠. 187조. 상소, 경매, 고형징수, 판결, 기타 법률 규정에 속하는 법률 규정. 따라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공정하지 못할 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이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경매는 볼 것도 없어. 어떤 꼬시는 문장이 있어도 보지 마. 아예 읽지 마. 그러니까 증여하고 경매는 결론이 그냥 절대 불공정 해당되지 않는다. 이 규정 적용 없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 이유는 경매는 법률행위 아니니까. 법률행위 아니니까 불공정 법률행위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 무상증여죠. 반대급부가 없어.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때 불공정 요건이에요. 객관적 요건. 근데 반대급부가 없는 나만 주는데 뭔 불공정? 반대급부가 없는데.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불공정이 되는데 증여는 반대급부가 없어. 따라서 불공정성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증여든 경매든 소수로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된다 안 된다는 지문이 뜨면 불공정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다, 될 수 없다, 해당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된다. 불공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3번하고 5번이에요. 둘이 합쳐서 12번이가 나왔어. 그러니까 제가 장황하게 하는 거. 하나를 할 때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가장 많이 나온 거. 나온 놈이 계속 나온다겠죠? 진짜예요. 이 중요한 걸 수험생들이 정확히 알고 있느냐. 나온 놈이 계속 나와요. 흘러간 놈은 계속 흘러가. 나온 놈이 계속 나오고 또 계속 정답 지문이야. 왜? 이렇게 꼬셔놨잖아. 5번 같은 경우 시값이 현저히 저렴해? 그러면 평소에 공부 안 된 사람이 우리
절반이 공부 안 되고 시험만 봐요. 공인중개사. 그 사람들이 다 우수수 다 넘어가. 현재 저렴해. 그러면 해당 무효다. 맞겠네. 이렇게 찍는 사람이 50%야. 공인중개사 시험이 쉬운 줄 알고 대충 학원도 안 나오고 집에서 인터넷 강의 좀 들으면서 설렁설렁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무수수 다 떨어져, 이런 거. 그런 사람들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쉬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쉬운 거지. 하지만 남들은 되게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계속 장난치는 거야. 왜 장난치느냐? 넘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중심을 꽉 잡아. 증여, 경매. 증여는 반대급부 없어. 따라서 객관적 요건이 충족될 수가 없지. 불공정 문제되지 않는다. 적용 없다. 해당되지 않는다. 경매. 법률행위가 아니야. 경매는 법률 규정. 따라서 불공정 아니다. 단순히 증여 안 돼, 경매 안 돼 이거보다도 이유를 통해서. 그러면 기억이 오래 간다는 얘기죠. 자, 정리 들어갑니다. 불공정 무효 1번. 무효행위 전환법률 적용돼요.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계속.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까지. 지금 한 5년째 나오고 있어. 계속 나와. 2번. 불공정 무효, 반사의 무효, 선의 3자 나오면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 이유는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모든 3자에게 무효. 모든 3자에게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다 대항할 수 있지. 대항할 수 있지. 그래서 절대적 무효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걸 통해서 많은 지문이 해결돼. 안 해오도. 불공정, 반사의 무효, 법률행위 동네네.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선이든 악이든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있다로. 그래서 반사의 무효든 불공정 무효든 제3자에게 선이든 악이든 대항할 수 있다.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우리 시험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선의 3자. 그래서 기본을 훈련하고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 지문에. 대항할 수 있다지. 오케이. 이 정도입니다. 의사표시. 비진이 틀린 것은 1시간에 12문제는 가야 돼요. 그래야 4시간에 50문제를 풀지. 13문제. 13문제 가야 돼요. 자, 7번. 비진이 틀린 것은 1번.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강박증여네. 표의자는 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 판단해서 의사표시를 했다면 비진이 표시가 된다. 잠깐. 강박증여. 아하. 강박증여는 동네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동네지. 네 번째 동네네. 의사표시 일치. 따라서 강박증여의 경우 비진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첫 번째 동네인 비진이 표시가 되지 않는다로 끝나야지. 동네가 달라. 동네가. 강박증여는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 하지만 지금 비진이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첫 번째 동네. 비진이 의사 표시가 될 수가 없지. 동네가 달라. 동네가. X 정답. 강박증여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기 때문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첫 번째 동네인 비진이 의사 표시 아니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X 정답. 2번. 매매계약에서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선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한해 유효다. 자, 머리 써야 돼요. 비진이 표시 원칙 표시된 대로 유효. 하지만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알 무효가 돼요. 그러면 알 무효니까 알의 반대말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악의 또는 선이 과실이에요. 그러면 알의 반대말은 무조건 선이 무과실이야. 선이 무과실. 그러면 비진이가 유효가 되려면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따라서 비진이는 상대방이 선이며 과실 없는 게 무과실이죠. 선이 무과실 경우에 한해 유효하면 맞는 거예요. 이유. 선인데 과실이 있으면 무효가 되거든. 선이 과실은 무효가 되니까 선이며 과실까지 없어야 돼요. 유효가 되려면 단순히 모르면 안 되고 과실까지 없어야 유효. 왜? 선이지만 과실이 있다면 무효가 되거든. 뒤에 알 수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가 선이 과실이란 걸 빨리빨리 제가 훈련하라겠죠. 그래서 알의 반대는 선이 무과실. 선이 무과실의 반대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맞는 지문이에요. 3번.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피해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효이다. 그렇지. 알 무효로 끝났네. 맞네. 알 무효. 원칙 유효. 알 무효. 자, 4번. 진위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진정으로 바란 사항 아니다. 그렇지. 나 이렇게 외웠어. 진정으로 바란 사항 아니다. 내 진정한 진짜 마음은 국가에 내 재산 안 주고 싶지. 하지만 그게 진위가 아니에요. 증여의사로 당신은 증여 표시한 이상 비진이 아니다.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 이게 증여하겠다는 의사예요. 진짜 마음은 아니지. 근데 진위는 진짜 마음이 아니야.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 법을 잘못 만들어서 그래요. 비진위 의사표시 빨리 개정해야 돼. 허위표시로. 허위표시. 진위란 말을 없애버려야 돼. 법을 잘못 만드니까 대법원이 개고생했잖아. 대법원이 개고생한 거예요. 법을 진위자를 넣어가지고. 비진위는 진위 아니죠? 진짜 마음 아니야. 근데 법을 잘못 만들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서 나온 판례가 4번이에요. 진짜 마음인데 진짜 마음 아니래. 어찌됐든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아니에요. 5번. 비진위 규정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에도 적용된다. 자, 비진위 규정은 자 의사표시 세트예요. 비진위, 통정, 착오, 사기, 강박, 동네가 있죠. 원칙 상대방이 있든 상대방 없든 다 적용. 단 예외가 있어요. 통정의 표시만 상대방과 짜야 되죠. 따라서 통정만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적용 없어. 짤 놈이 없죠.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의 표시만 적용이 안 되고 나머지 비진위, 통정을 뺀 착오,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든 상대방이 있든 없든 다 적용. 그러면 비진위 규정은 상대방이 있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든 다 적용된다로 끝나면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죠. 단독행위가 의사표시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든 여기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든 다 적용된다로 끝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로 밀어버리면 돼요. 상대방이 있든 없든 의사표시는 다 적용. 단 통정만. 통정할 상대방이 없다면 적용이 안 되지. 통정만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하고 의사표시 두 개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다 적용돼요. 시험은 이게 나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적용돼요. 이상이 없는 단독행위는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찌됐든 상대방이 있든 없든 다 적용된다. 다른 국가시험에서 올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적용돼. 그렇게 처음으로 나왔어. 처음으로. 그동안 안 내니까 안 낸 거 한 번씩 내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칙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있든 상대방이 없든 의사표시는 통정 빼놓고는 다 적용된다. 이렇게 평소에 공부했으면 그런 지문이 나와도 해결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비진위는 올해 나올 수가 있어요. 27회 때 나왔고 지금 5년 차죠? 5주년 기념에 떴어, 얘가. 5주년 기념. 그러니까 비진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 원래 비진위가 의사표시 제일 안 나온 동네거든. 한데 나올 때가 됐어. 5주년 기념이 있어. 5주년 기념, 10주년 기념이 있어요. 진짜요? 결혼 기념일만 있는 게 아니야. 출제위원들도 이게 한 5년 전에 냈네? 5주년 기념으로 한번 내야겠네. 그런 생각해요. 왜? 다 기출, 전년도 기출, 그 전도 다 비교해. 출제할 때. 그래서 이게 좀 나온 지가 몇 년 됐군. 올해는 한번 내줘야겠군. 작년에 낸 거 안 나올 줄 알고 제낀 사람들을 위해서 엿먹여야지. 또 내버리고. 10%. 10%가 또 내요. 10%. 그러니까 완전히 제끼지 마시고. 그다음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90%는 안 나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돼요. 자, 8번 갑니다.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약정. 그런데 세금 문제를 위해서 자, 갑 동그라미, 을 동그라미 항상 습관들이에요. 사람이 동그라미. 왜? 병정이 막 나오니까 사람에는 무조건 동그라미 한다 생각하세요. 갑을 동그라미 하시고 근데 증여 밑줄 해야겠죠. 동그라미 해도 돼요. 증여. 밑줄 아니면 동그라미 하면서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문제를 위해서 을과 짜고 동그라미. 짜고 가장 중요한 말이죠. 을과 통정해서 마치 증여인데 매매계약 체결한 것처럼 매매도 밑줄. 꾸며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 등기 밑줄. 중요한 사람하고 중요한 단어에 밑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읽으면서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무조건 밑줄 동그라미. 전체 시험지가 밑줄 동그라미. 지문도 마찬가지, 문제도 마찬가지. 눈으로 보지 마. 눈으로 보지 마. 키워드 동그라미 하면서 지문 읽는 거 1번부터 5번. 밑줄 동그라미가 생활화돼야 돼. 문제 풀 때. 깨끗하게 보면 안 돼. 지금 시험지는 들어와야 돼요. 밑줄 동그라미, 밑줄 동그라미, 있다 없다. 마지막 O 물음표 O X 사선. 시험지는 이렇게 봐야 돼요. 계속. 단지 너무 더럽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왜? 복습해야 되는데 더럽잖아. 자, 봐봐. 보여? 틀린데 사선 그어놨죠? 저는 이제 5까지는 안 했어. 근데 여러분은 5 하라고. 5 하라겠죠? 저는 5까지는 안 했는데, 틀린 부분에, 거기 틀린 부분에 사선 그어준 거 봤죠? 틀린 부분에 사선, 마지막에 5.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밑줄 동그라미 안 했어. 제가 밑줄 동그라미 할 필요는 없잖아. 하지만 여러분들은 밑줄 동그라미, 문제도 그렇고, 지문도 그렇고, 그래야 눈에 보여. 눈에. 동그라미는 지문에서 키워드를 동그라미. 이거 자꾸 있다 없다 생각해야 되거든. 눈으로 보면 안 튀어나와. 지문 읽다가 아까 허위 나무 허위, 강박 나무 강박 동그라미 하는 거야. 그래서 하다가 중요한 읽어보고 중요한 키워드 하면서 허위는 의사표시 아니라 끝나야지. 강박 의사표시 반세 아니라고 끝나야지. 그런 식으로 밑줄 동그라미 밑줄 동 계속 그러면서 시험 보는 80문제를. 자, 증여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해결을 해야 돼. 아하, 갑이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는데 세금 안 내려고 서로 짜고 매매한 것처럼 꾸몄네. 이게 뭐다? 동네를 파괴해야 돼. 은닉행위예요. 은닉행위 살해 문제야. 자, 일단 사람이 나서 그림 그려요. 갑, 을 두 사람이죠. 자, 은닉행위니까 속마음은 서로 의사일치는 증여. 하지만 짜가로 매매했죠? 이렇게 을 등기. 자, 이렇게 그림이 싹 그려지면 좋아요. 살해 문제는 이 그림 그린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절대 이 시간 낭비 시간이 아니야. 이걸 그려버려야지 실수가 안 일어나고 오히려 시간이 짧아져요. 왜? 중요한 단어 적어버리면 문제율 올라갈 일이 없어. 왼쪽 그림만 보면 돼. 자, 옳은 거 1번. 그림 봐요. 매매는 유효. 그림 봐. 매매는 유효라고? 아니지. 짜고 동그라미 돼 있죠? 매매는 가짜 매매로 무효지. X. 2번. 증여는 무효. 바뀌었네. 증여는 은닉행위로 유효지. 그래서 매매는 가장 매매로 무효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 유효. 바뀌었어. XX. 유효 무효의 사선 긋고. 3번. 갑 왼쪽 놈은 을 오른쪽 놈 상대로 그림 보면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자, 말소가 있다 없다 싸움이겠죠. 그럼 이제 해결해야 돼. 자, 을 등기가 무효라면 말소 청구할 수 있을 거고 유효라면 말소 청구할 수 없겠죠. 자, 은닉행위니까 이거 실체가 있죠. 을 등기 유효예요. 증여라는 실체관계부합법리에 따라 아하, 선생님은 매매한 사실은 없지만 증여 받으셨어요? 네 하면 아하, 실체가 있네요. 증여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을 등기 유효 을 소유자. 따라서 갑은 소유자 을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왜? 이 등기는 유효 등기니까. 그래서 소유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을이 소유자란 걸 빨리 파악해야 돼요. 을이 소유자라는 걸 여기다 적어버리는 거야. 그림에다가. 이 등기 유효 소유자. 소유자가 누군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소유자니까 을을 상대로는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니거든. 유효 등기면 말소 청구할 수 없다겠죠? 맞는 거예요. 그러면 3번에서 정답 고르고 도망가 버려야 돼. 정답을 고른다는 얘기는 한 번 더 읽어서 그렇지. 을은 증여가 있으니까 실체관계 부합 등기 유효. 등기 유효. 소유자에 따라서 갑은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맞네. 정답. 다음 문제. 4번. 을 오른쪽 놈이 이 사실 안 제3자. 그림은 가불이 있죠. 그럼 병이 나오면 무조건 3자로 읽어요. 제3자의 병에게 매도 등기 넘겨줬네요. 자, 그러면은 을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아기의 제3자에게 팔았다는 얘기예요. 자, 등기가 넘겨줬어. 자, 맨 왼쪽 놈 갑은 이 병을 상대로, 이놈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싸움이겠죠. 자, 그러면 자, 그림을 연장시킵니다. 왼쪽 그림에 병한테 자꾸 얘가 아기래죠. 지금 갑이 이놈한테 말소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말소 청구할 수 있냐 없냐를 내려면
이놈이 보호되느냐 보호되지 않느냐, 즉 소유자냐 아니냐. 소유자면 못하겠고 소유자가 아니면 맞는 질문이 돼버려. 자, 파갑니다. 이놈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마는 악인은 보지도 마시고 암놈을 봐요. 암놈을 본다. 제3자의 말소 여부, 소유권 취득 여부는 암놈을 봅니다. 암놈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어른 소유자. 그래서 제가 소유자를 적어버리라고 했어요. 소유권 취득, 승계 취득. 따라서 소유자니까 이 등기 유효.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 당연히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X. 자, 5번. 을이 이런 사실을 안 병에게 똑같이 매도 이전에 똑같죠? 자, 이번에는 갑이 아닌 을이 이놈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 팔아놓고 못 말소. 그래서 소유자이기 때문에 제3자 병은 소유권 취득.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자, 은닉행위 사례 문제 정리합니다. 여기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이외의 지문이 나올 수가 없어. 자, 첫 번째. 매매는 짜고 가짜 매매죠.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 무효. 하지만 증여계약은 숨겨진 은닉 행위로 유효. 자, 을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유효. 또는 증여가 유효니까 유효. 이렇게 가도 돼요. 근데 원칙은 실체가 있으니까 유효. 따라서 을은 소유자. 이게 가장 중요해. 을이 소유자라는 거. 이놈의 증여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을이 소유자. 따라서 갑은 소유자를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고, 자, 을로부터 산 병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 암놈을 봅니다. 암놈을이 소유자냐 아니냐에 따라 결론이 나는데 을은 소유자죠. 결론 내놨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소유권 승계받겠지. 소유자. 따라서 갑이나 을은 소유자인 이놈 상대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지. 소유자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소수로가 없다로 끝나야 돼. 중간은 사실 안 읽어도 돼. 결론. 일단 한번 읽어야지 이상한 문장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 일단 읽어보고 그 다음 중심은 너 소유자군. 아무것도 할 수 없겠고. 너 소유자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면 맞는 중. 근데 다 있다로 끝났죠? 4, 5번이. 그러니까 X지. 자, 이제 9번 가요. 여기까지 하고 쉽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 을과 통정 허위 매매. 자, 통정에 동그라미 빠게 하고 사람의 밑줄 하시든지 동그라미 하시든지. 사람은 저는 가급적 동그라미 하길 원해요. 그래야 눈에 보이거든. 나머지는 밑줄. 중요한 단어는 동그라미. 통정은 동그라미 빵 해야지. 가장 중요한 단어니까. 통정 허위 매매 계약에 따라 등기 밑줄 을에게 해주었네요. 자, 가짜 매매요. 그 후 을은 이런 사정을 모르는 병, 모르는 동그라미, 병 동그라미. 그래서 선예병이라는 얘기죠. 매매계약 체결 등기 밑줄. 그러면 이제 그림 그려야지. 갑이 을하고 머리를 일단 정리가 들어가야 될 문제에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통정매매. 그런데 을이 다시 선예병한테 등기 넘겨줬네. 그러면 그림이 갑을병 평소에 공부한 대로 그림 그리는 거예요. 자, 갑이 을한테 팔았고 가짜 매매죠. 통정, 가장매매. 자, 을 등기 넘겨줬는데 그 후 병한테 또 팔았네. 선이 반드시 적어야 돼. 선이. 잘못 적었어. 항상 제가 밑에다 적는데. 일단 병 등기 적고 그대로 적어줘야 돼. 선이. 선의 3자. 자, 갑을병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제 해결합니다. 통정사례 문제군 감 잡으시고 옳은 것은 1번 그림 봐요. 병 제3자로 읽어요. 절대 갑을병 읽지 말아요. 이놈 저놈 하는 게 나아. 그림 보면 차라리 갑을병 읽지 마. 제3자 병이 제3자가 선이라도 과실이 있다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자, 이제 정리 들어가야 돼. 제3자가 선이야? 선이면 충분.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어. 따라서 선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제3자는 선이면 충분. 나 외웠어. 선이면 충분. 설사 잘못이 있어도 상관없어. 소유권 취득 보호된다 하겠어. X 취득한다로 끝나야 돼. 2번 갑. 맨 왼쪽 놈은 을 중간 놈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그래. 3자가 선이니까 이놈이 소유권 먹어버렸지. 소유권 먹어버렸고 갑은 병한테 선이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 따라서 소유권을 날린 아파트 날린 갑은 을을 족친다. 을, 너 병한테 팔고 아파트값 받은 거 5억 빨리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돈 내놔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선의 병 나오면 반드시 이 지문 떠요. 2번 지문이. 선의 병이 소유권을 먹여버렸기 때문에 갑은 아파트를 날렸지. 소유권 상실.
당연히 을한테 등기 좀 부탁했는데 배신 때린 을한테 아파트 값 돌려줘야지, 나쁜 놈아 해야지. 그래서 갑은 을한테 배신 때린 을한테 아파트 값 내놔 할 수 있다. X.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아주 잘 나와. 2번. 3번. 만약 선의의 삼자 병이 정에게 이 부동산을 양도 팔았네, 등기까지 해줬네. 자, 이 선의 병에서 산 정이 갑을 매매 사실을 알고 있네. 악이 빨리 적으시고, 우리는 한자로 공부하기 때문에 악이, 정이 악이구나.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제 정리 들어가야 돼. 자, 이제 그림을 연장시켜요. 문장 속에서 안 보여. 선의 병이 정한테 팔았고, 정은 악이라고 적혀 있죠. 그대로 적어요.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 지문이요. 항상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 암놈을 봐요. 암놈. 선의의 삼자기 때문에 얘가 아까 소유권 취득했지. 그대로 취득. 악이 이런 거 보지도 마. 암놈은 봐. 암놈. 소유자의 승계 취득. 소유권. 악의의 정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끝났네. 맞네. 그래서 암놈이 선이면 소유자. 따라서 소유자로부터 산 정은 지가 악이든 선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소유권 취득. 정답. 4번. 만약 허위 표시에 대해 병이 악이고, 이번엔 병이 악이군. 삼자가 악이네. 그런데 이 병이 다른 놈 정한테 양도 등기 넘겨줬네. 자, 이 정이 선이더라도 맨 왼쪽 놈 갑은 이놈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또 그림 인장시켜야지. 병이 악이라고, 그런데 병이 정한테 팔았는데, 악의의 병이 팔았는데 정은 선이래죠. 정이 선이래죠. 자, 악의의 병 옆에 악이 동그라미 하시고 정은 선이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면 갑은 이놈한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싸움이겠죠.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가 되려면 이놈이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아닌지,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돼. 암놈은 악이지만 자기가 선이네. 선의 삼자로서 보호돼요. 따라서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하지만 얘가 선의 삼자죠. 이놈도 삼자. 백놈이 다 삼자예요. 사자는 없어. 무조건 삼자야. 당사자 아닌 놈은 삼자. 100명도 너도 삼자, 나도 삼자. 선이죠? 선의 삼자에게는 무효로 대항하지 못하지. 선의 삼자니까 보호. 따라서 얘가 소유권 취득하죠. 선의 병이 소유권 취득했듯이 선의 정도 소유권 취득. 따라서 이놈한테, 소유자한테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그래서 지가 선이죠? 정이 선이죠? 선의 삼자로서 보호, 소유권 취득. 소유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유효인지 등기니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소수로 싸면 우리는. 이놈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3번. 지는 악이지만 암놈이 선이죠? 자, 2개 정리를 합니다. 올해 다름과 시험에 4번이 나왔어. 4번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다음에 특강 할 때 알려줘요. 특강이 우리가 워낙 뒤에 있더라고. 10월 거의 20, 그러니까 너무 늦게 잡혔어. 제가 잡은 거 아니야? 학원에서 잡은 거야. 자, 정리합니다. 3번. 앞놈이 선이죠. 그러면 소유권 취득했죠. 뒷놈은 승계 취득, 소유권 취득. 근데 앞놈이 악이죠. 4번. 하지만 지가 선이죠. 그러면 지가 선의 삼자로서 소유권 취득. 자기가 선이면 돼.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가면 암기가 안 돼요. 자, 5번 지문 봐야지. 5번. 병의 선의는 삼자, 병의 선의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병 스스로 선임을 입증해야 된다. 제3자 선의는 추정돼요. 3자 선의. 왜? 입증 못하잖아. 저 몰랐는데요. 입증 못하잖아. 그냥 추정시켜줘요. 그래서 제3자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병 스스로 저 몰랐는데요. 입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사선, 스스로 입증이 아니라 누가 입증해요? 무효주장자인 갑이 너 악이지 반대 사실. 너 알았잖아 적극적 사실. 갑이 무효주장자인 갑이 입증합니다. 얘 악이를. 제3자 선의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죠. 세트죠. 추정되면 입증이
스스로 하지, 반대는 놈은 상대방 넘어가지. 그래서 5분 전 중요해요. 그래요. 10분간 쉬고.